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창 삐삐가 인기 있던 90년대 중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삐삐가 나왔다고 하여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전화를 해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사람이 받아서 쳐주는 매우 원시적인 방식이었지만 나름 당시의 인싸템으로 큰 인기를 모았었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시티폰이라는 신문물이 나타나며 순식간에 퇴물이 됩니다. 시티폰은 공중전화에 줄을 서서 전화를 걸 필요 없이 공중전화 근처만 가면 전화를 걸 수 있는 휴대폰이었는데요. 전화를 걸 수만 있고 받을 수는 없었지만 당시 삐삐 메시지를 듣기 위해 엄청나게 긴 줄을 서던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제품이었고 삐삐와 함께 사용하는 찰떡궁합 제품이 되며 나중엔 문자까지 받는 시티폰까지 출시되어 1년 만에 가입자 50만 명이 돌파하는 등 나름 돌풍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딱 그 1년 뿐이었는데요. 훨씬 편한 휴대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며 시티폰은 또 퇴물이 되었고 시티폰 사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나래이동통신은 IMF와 함께 부도를 맞게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최단기 퇴물들을 네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스테디아입니다. 스테디아는 구글에서 제공했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로 유튜브를 기반으로 게임 조작이 가능하게 만든 플랫폼이었기에 유튜브만 볼 수 있는 사양의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60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건 물론 발표회 때는 4K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들겠다고 발표하여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고 기대를 받았던 제품인데요. 기존의 게임들은 PC에 게임을 설치하고 게임 파일을 PC에서 실행해야만 하는 형태였다면 스테디아는 모든 게임 파일의 계산 및 처리를 엄청난 고성능의 서버가 담당하여 진행하고 화면만 전송하기에 가능했던 서비스였습니다. 넷플릭스 마냥 구독 서비스로 진행되었는데 전용 컨트롤러와 크롬캐스트만 있으면 어떤 PC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데다가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기본형은 무료로 지원되었으며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프로는 월에 9.99달러인데다가 물론 개별 구매를 해야 하긴 하지만 지원하는 게임들 역시 당시에 나왔던 AA급 게임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에 저사양 PC를 가진 분들은 물론이고 고사양 PC를 가진 분들에게도 구미가 당길 만한 게임 서비스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게임계에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큰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2019년 미국 등 14개국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어마어마한 인풋 렉이 생기며 도저히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아무리 인터넷 속도가 빠르더라도 통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시간 차이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프로에서 제공한다는 4K는 업스케일링이라 리얼 4K가 아니기도 한데다가 발표회 때는 차세대 콘솔보다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이야기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9세대 콘솔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게임 가격도 기존 디스크 버전이나 스팀 같은 곳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지도 않아 한번 찍먹해본 유저들이 미련 없이 스테디아를 모두 떠나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유저가 떠나버린 스테디아 플랫폼에선 멀티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같이 할 유저가 없고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있던 유저들마저 다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2021년에는 퍼스트파티 개발팀인 스테디아 게임 앤 엔터테인먼트를 해체시키면서 2년간 개발하던 게임 개발도 취소하였고 코지마 히데오 같은 명감독이 만들던 스테디아 독점 공포게임 역시 취소하고 여러 게임 스튜디오를 폐쇄시켜 150여 명의 직원들을 실직자로 만들더니 결국 출시 3년 만인 올해 1월 모든 서비스는 종료되었고 판매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환불 처리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폭망한 게임기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명텐도라는 별명이 더 유명한 GP2X 위즈라는 게임기가 있었는데 한창 닌텐도 DS가 인기 있던 2009년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처럼 닌텐도 게임기 같은 걸 못 만드나 라는 발언을 했을 때 공교롭게 DS 비슷한
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던 게임파크라는 회사의 휴대용 게임기였습니다. 게임파크는 이미 그 이전부터 GP2X 시리즈라는 휴대용 게임기를 꾸준히 출시하고 있었는데 닌텐도 DS나 PSP 같은 게임기보다 인지도나 판매량은 월등히 낮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명텐도라는 공짜 광고가 되었고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적긴 했지만 예약 판매를 하자마자 품귀 현상이 일어나며 일반 판매를 중단하는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많은 버그가 발견되고 저가형 아몰레드를 사용한 액정은 노이즈가 껴 모래알 액정으로 불리는 등 많은 욕을 먹었고 무엇보다 할 수 있는 게임이 굉장히 적고 재미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더 이상의 판매량은 늘지 않았고 단종된 후 후속작인 칸누가 출시되기도 하였는데 칸누는 명텐도만큼의 화제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했고 칸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게임파크는 휴대용 게임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 게임파크의 주력 상품은 따로 있었는데요. 다음은 깜빡이 학습기입니다. 2000년대 말에 발매되어 큰 인기를 모았던 영어 학습기인데요. 보카마스터라고 하여 단어들과 문장들을 빠르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보기만 하여도 영어가 저절로 습득된다는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하며 큰 인기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점점 커져갔고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순식간에 그 인기를 잃어갑니다. 지금도 깜빡이 학습기는 판매하고 있고 중고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네요. 이와 비슷한 학습 관련 기기로 MC 스퀘어가 있었는데요. 헤드셋을 쓰면 삐삐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기계인데 사람의 뇌파를 조절해 공부를 더 잘하게 하거나 잠을 더 푹 잘 수 있게 만든다는 제품이었습니다. 깊은 휴식과 학습 전용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각기 다른 소리가 나왔고 이렇게 안경을 끼면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조훈현 같은 프로기사를 모델로 하여 광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였고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학교마다 공책을 나눠줘서 MC 스퀘어 공책 안 썼던 학생 잘 없을 텐데 특히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MC 스퀘어 후기글에 낙서하고 격자 그림에다가 오목 두는 게 나름의 국룰이었던 기억도 납니다.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도 굉장히 많이 갈렸었는데 당시에 30만원이라는 엄청난 고가였지만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어마어마한 구매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열풍도 곧 사그라드는데요. MC 스퀘어에서는 디자인도 예쁘게 바꾸고 mp3 파일을 넣어 음악까지 들을 수 있는 기능을 넣기도 하고 아예 스마트폰용으로 MC 스퀘어 앱까지 발매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 학습기로서의 메리트는 뚝 떨어졌고 MC 스퀘어에서는 베개와 콜라보를 하여 베개에서 소리가 나는 숙면 유도 베개나 목베개, MC 스퀘어 소리가 나는 안마의자 같은 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으며 바이탈 에브리데이라고 하여 그냥 MC 스퀘어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팔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지금도 MC 스퀘어처럼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해소방입니다. 2017년쯤 우리나라의 해성처럼 등장했던 업종인데요. 작은 방에서 접시나 가전제품 같이 깨지기 쉬운 물품들을 야구방망이나 망치를 휘두르거나 던지며 부수는 방입니다. 관역에 그릇을 던져서 깰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 모형을 방망이로 때릴 수도 있는 등 말 그대로 파괴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미운우리 새끼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프로그램에 PPL로 출연하는 등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하였고 말 그대로 우후죽순 전국적으로 스트레스 해소방은 생겨났었는데요. 가격은 은근 비싼 편이기도 했는데 10분에 2만원을 받고 접시 10개를 주거나 18만원을 받고 15분 동안 접시 무제한 제공에 가전제품 하나를 깨도록 줬다고 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용 후 허무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돈 주고 이걸 깨야 하냐는 생각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스트레스 해소방이었던 홍대 레이지룸은 2019년 폐업한 후 미니 골프장으로 새로 오픈하였고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방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도 스트레스 해소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방음 처리방이 있고 접시나 도자기를 던져서 깰 수 있는 방도 있었고 총을 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를 통해 초반 반짝을 하더라도 결국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퇴물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